승무패 68회차 현미경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헤타페 대 알메리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알메리아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헤타페의 단통 승리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타페라는 팀은 헤딩 득점이 무려 9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헤딩 뚝배기를 잘 쓰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넣은 15골 중에서 페널티킥 2골을 제외한 필드골 13골 중에서 헤타페가 무려 9골이 헤딩 뚝배기 득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공권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헤타페가 라리가 제공권 지표면에서 3위를 달리고 있고 오픈플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 뚝배기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실점이 35실점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35실점 중에서 페널티킥 실점 4골을 제외한 31실점 중에서 헤딩 뚝배기에 의한 실점이 7실점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의 헤딩 뚝배기에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메리아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헤타페가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헤타페의 제공권과 헤딩 뚝배기가 통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양팀 주요 공격수 공격 콤비 면에서도 헤타페가 우위를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헤타페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마요랄 선수가 리그 5경기 4골 1도움으로 상당히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헤타페의 마요랄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알메리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마요랄 선수가 충분히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헤타페는 최근에 맨유 출신의 공격수 그린우드 선수가 적응을 마치면서 마요랄과의 호흡이 상당히 잘 맞고 있는데 벌써 마요랄과 그린우드 선수가 2골이나 합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수아레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지난 10월부터 결장이 되고 있는데 이 수아레즈라는 공격수가 지난 시즌에 헤타페 원정에서 알메리아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 2골을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수아레즈 선수가 빠지는 것은 알메리아에게는 꽤나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알메리아의 수아레즈 선수와 알메리아의 라마자니 선수가 3골이나 합작을 하면서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콤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재 수아레즈 선수는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가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랄과 그린우드라는 헤타페의 콤비는 올 시즌 벌써 2골이다 합작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헤타페가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알메리아의 승리까지 이변을 한번 노려보는 이유는 알메리아가 지난 시즌에도 라리가 원정 경기 성적이 1승 5무 13패 라리가에서 원정 성적 꼴찌를 기록을 했었던 팀인데
지난 시즌 알메리아가 유일하게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팀이 다름 아닌 헤타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승 5무 13패, 지난 시즌 원정 성적 중에서 이 1승이 다름 아닌 헤타페 원정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알메리아가 공격 지표 면에서는 올 시즌 라리가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값이 13.49골로 전체 6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알메리아가 공격 작업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메리아가 지난 시즌 유일하게 원정 1승이 있었던 것이 바로 헤타페 원정에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알메리아가 오픈 플레이 공격 지표 면에서는 오히려 헤타페보다 근소하게 우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알메리아가 시즌 첫 승을 노려볼 만한 매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헤타페가 알메리아 상대로 두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면서 알메리아가 헤타페의 천정 면모가 조금은 있고, 최근에 헤타페는 모든 대회 8경기에서 2승 6무 무자비 면모가 있으면서 8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의 무패 행진이 이쯤에서 한 번은 끊어질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메리아 쪽 승리 변수까지 노려보는 이유는 바로 퇴장 변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에도 양 팀이 맞대결을 펼쳐서 모두 두 경기에서 퇴장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심판이 알레한드로 호세 에르난데스 주심인데, 이 심판이 벌써 올 시즌 라리가 5경기에서 4장의 레드카드를 뽑으면서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레드카드를 뽑고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도 퇴장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이른바 넵다페 축구를 시전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레드카드와 가장 많은 옐로카드를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빡세게 레드카드를 뽑고 있는 알레한드로 주심이라면 충분히 헤타페에게 퇴장이 주어질 변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알레한드로 에르난데스 주심이 올 시즌 4장의 레드카드를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장의 레드카드 중에서 한 장은 지난 9월 헤타페 대 오사수나 경기에서 다름 아닌 헤타페에게 한 장을 뽑았었던 기억이 있는 주심이기 때문에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레드카드를 뽑고 있는 에르난데스 주심이 또다시 헤타페 쪽에 퇴장을 주게 된다면 알메리아가 충분히 시즌 첫 승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퇴장 변수까지 고려를 해서 8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헤타페의 단통 승리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전술 상성적으로 보면은 마요르카가 꽤 껄끄러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5골로 가장 뛰어난 역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팀을 상대로 아틀레티코가 효율적인 역습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손쉽게 가져가는 양상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상대 마요르카는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 무게중심이 가장 뒤에 있는 팀이고 전방 압박도 가장 약하게 거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 특유의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가 상대 진영 깊숙한 위치에서 공을 빼앗는 이른바 하이 턴오버 횟수가 60번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적게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방 압박에 소극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통계 면에서도 마요르카가 역습 실점이 0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습의 강점에 있는 아틀레티코 입장으로서는 마요르카가 또다시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두터운 수비벽을 형성을 하고 수비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운영을 펼친다면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마무리와 제공권이 아쉬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요르카가 무리키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 무리키 선수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공격수가 사일 라린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최전방에 사일 라린이 배치가 된다면 프라츠라는 공격수와 투톱을 이루면서 이럴 경우에는 마요르카가 무리키 선수가 출전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역습의 스피드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틀레티코가 지난 9월 발렌시아 원정에서 충격적인 0대3 패배를 당했을 때도 자신들이 역습을 가져가는 구도가 아니라 오히려 발렌시아가 아틀레티코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마요르카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상황에서 오히려 마요르카가 역습을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아틀레티코가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마요르카 상대로 4경기에서 1승 3패, 유독 마요르카만 만나면 굉장히 밀집 수비에 고전을 했던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마요르카는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빠지는 것이 큰 전력 누수인데 이 무리키가 최근에 아틀레티코 상대로 마요르카가 거뒀던 3승 중에서 2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가 바로 무리키 선수이기 때문에 마요르카도 무리키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요르카가 올 시즌 여전히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트피스 득점은 4골로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팀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키까지 빠지는 상황에서 마요르카가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갔는데 양 팀의 전술 상성을 봤을 때는 은근히 아틀레티코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경기는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경기력이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명의 감독이 경질이 됐는데 최근에 파체테 감독이 또다시 경질이 되면서 분위기 자체가 좋지 못한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사수나 역시 올 시즌 초반에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오히려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나서 라리가에서는 최근에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지난 시즌 한창 좋았을 때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포 장신 공격수 세룰로트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것은 아쉽지만 최전방의 제라르 모레노라는 베테랑 공격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아레알의 백업 공격수인 모랄레스 선수가 주중에 구강컵에서 2골을 넣었는데 이 모랄레스 선수가 지난 시즌의 3월 오사수나 원정에서 2골로 맹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랄레스 선수가 세룰로트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사수나 역시 최전방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최근에 8경기 7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A매치 기간에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도 골맛을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오사수나 역시 최전방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의 골 결정력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경기력 자체는 좋지 못하지만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대1 정도의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양팀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0번이었던 만큼 주로 승패가 갈리는 상성이지만 양팀의 비슷한 체급과 경기력 그리고 최전방에서의 한방을 고려하면 이쯤에서 무승부가 한번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토트넘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토트넘의 핵심 선수 부상과 징계 결장을 고려하면 아스톤 빌라 사이드 이변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핵심 중앙 수비수인 반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고 로메로 선수까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수비수가 빠진 지난 울버햄튼전에서도 토트넘이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토트넘이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즌 초반에는 반더벤과 로메로라는 두 중앙 수비수가 이러한 수비 뒷공간을 잘 커버를 해주면서 토트넘의 약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두 수비수가 빠지면서 서서히 토트넘이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가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이렉트 어택 횟수가 35번으로 가장 많은 다이렉트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이렉트한 역습이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토트넘이 핵심 수비수가 결정하는 가운데 또다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아스톤 빌라 특유의 퀄리티 있는 역습, 다이렉트 공격의 뒷공간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이 수비뿐만 아니라 중원 공백도 굉장히 큰데 수비형 미드필더 비수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경기당 기회 창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리그에서 3골 5도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디슨 선수가 빠지는 것은 꽤나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핵심 미드필더인 비수마 선수 역시 올 시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과 가로채기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토트넘 중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메디슨과 비수마가 빠지는 토트넘의 중원 공백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도 팀의 주장이자 핵심 미드필더인 맥긴 선수가 A매치 기간 부상 여파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제가 현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맥긴 선수의 부상 상태는 그리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다소 약점이 있는 팀인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1번 키커인 메디슨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토트넘 특유의 세트피스 한방도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토트넘은 메디슨 외에도 손흥민이나 페드로 포로 같은 수준급의 세트피스 키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수 반더벤과 로메로가 동시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토트넘의 세트피스 한 방도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는 6전 전승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2승 1무 3패로 굉장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도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아스톤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에 부임한 이후에 지난 시즌 토트넘 상대로 2승을 거뒀었기 때문에 굉장히 토트넘 상대로 강한 면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니라 전임 감독이었던 콘테 감독 체제였기 때문에 경기 양상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아스톤 빌라가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에는 토트넘 상대로 2연승으로 강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핵심 자원 결장과 수비 뒷공간 리스크, 아스톤 빌라의 수준급 역습 다이렉트 공격과 최근의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 사이드 이변픽도 충분히 노려봄직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 갔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세비야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소시에다드와 세비야가 나란히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최다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수비 측면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 실점이 2실점으로 적은 반면에 세비야는 세트피스 실점이 5실점으로 세트피스 실점도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소시에다드가 조금 더 높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베티스전에서도 베티스의 세트피스에 실점을 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시에다드는 세트피스 외에도 라리가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뛰어난 역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비야라는 팀은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소시에다드 특유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비야가 현재 디에고 알론소 감독 체제로 바뀌었는데 전임 맨딜리바르 감독 시절부터 세비야가 빡센 전방 압박을 가져가고 있고 새롭게 부임한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도 그러한 전방 압박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강력한 세트피스와 역습 한 방으로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소시에다드의 주포 공격수인 오야르사발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 오야르사발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소시에다드도 최전방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의 백업 공격수인 우마르 사디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11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골 감각이 좋았던 소시에다드의 오야르사발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이 소시에다드도 충분히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난조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비야가 최근에 라리가에서 6경기에서 5무 1패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과 최근에 베테랑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소시에다드의 오야르사발 출전 여부에 따라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일정 면에서도 3일 뒤에 짤츠부르크와 챔스 홈 경기를 치르는데 이 소시에다드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16강 티켓을 확보를 했지만 현재 인테르와 조 1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3일 뒤에 있는 짤츠부르크전도 동기부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정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에버튼 대 맨유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값이 13.31골인데 실제 9골에 그치고 있고 에버튼 역시 기대 득점이 12.63골인데 실제 8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득점 중에서 공격수가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득점이 딱 한 골로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아쉽지만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에버튼이 모든 대회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 호성적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다만 에버튼은 최근 A매치 기간에 FFP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 위반이 드러나면서 승점이 무려 10점이 깎이는 중징계를 받아서 순식간에 순위가 강등권이 19위로 추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버튼이 최근에 경기력과 성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승점 삭감에 따른 팀 분위기 침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승점 삭감이 선수들의 의지를 더욱 결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원정에서의 기복이 심한 점이 있고 최근 에버튼의 경기력이 좋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맨유의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고 맨유 역시 리그 3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양팀 사이좋게 패턴이 유지가 되려면 무승부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맨유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리그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시즌 첫 무승부가 나올 만한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94cm의 장신 중앙 수비수인 맥과이어 선수가 어느 정도 경기력과 폼이 돌아오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 맥과이어 선수가 스피드는 느리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제공권과 높이가 뛰어난 수비수이기 때문에 에버튼의 강력한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에 어느 정도 저항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버튼도 올 시즌 홈에서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면서 최근 맨유 상대로 상대 전적이 굉장히 열세였기 때문에 쉽사리 승리를 점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 대 라스 팔마스의 경기인데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베티스의 상승세와 양팀의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 베티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몇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12경기에서 7승 5무 무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라리가 홈발 랭킹에서 베티스가 가장 많은 홈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라리가 홈 6경기 4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베티스의 우세가 기본적으로 점쳐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골키퍼 결장 이슈가 있는데 올 시즌 주전 골키퍼인 브라보 선수가 현재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는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티스의 브라보 골키퍼가 올 시즌 라리가 선방 확률 76.2%로 전체 3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었던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 브라보가 빠지는 것은 베티스에게는 꽤나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베티스는 2번 골키퍼인 후이 실바 선수 역시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 여파가 있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바 선수까지 결장이 된다면 베티스가 이번 경기 1번, 2번 골키퍼가 모두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 팔마스의 주전 골키퍼 발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방 확률이 무려 78.2%로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확실히 브라보가 결장이 된다면 베티스보다는 라스 팔마스가 골문이 더 든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레스 골키퍼의 활약에 힘입어서 라스 팔마스가 라리가 최소 실점 공동 2위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스팔마스가 실점이 적은 팀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린시트, 원정 경기에서는 클린시트가 0번으로 원정에서는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베티스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팔마스도 최근에 베티스 못지않게 상승세인데 컵대회 포함해서 4경기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 상대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이 라스 팔마스라는 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이 1.92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기대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세트피스 실점 역시 한 골로 굉장히 적은 팀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만약에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이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베티스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가장 많은 팀이지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기대 득점값 12.53골 대비 실제 11골로 기대 득점보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베티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라스팔마스 상대로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티스의 주전 골키퍼 부상 이슈와 라스팔마스의 탄탄한 수비력, 베티스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라스팔마스가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라스팔마스가 최근 무패 행진 상승세가 있다는 점, 그리고 라스팔마스의 골키퍼 발레스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은 노려볼 수 있는 상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8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